안녕하세요. 대물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 이초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3년 10월 9일 남 팔아요 시간에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재배 팁 알려드리는 거고,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공유원씨를 이렇게 어떤 이름을 사용할지 공모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해주셨어요. 대략 한 50분 이상이 공모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상의를 좀 더 하고 거기서 어떤 이름을 선택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지금 공유현실 자체도 그 이름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순수 우리말로 표현으로 해서 좀 아름다운 공간을 칭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없을까 좀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추려서 다음 주에 발표도 하고 공유원실에 어떻게 분양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산세베리아 스투키, 왕관 스투키에 했었는데 나는 아니지만 스투키 했었는데, 스투키는 저도 잘 몰라요. 키워보니까 보통 선인장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 물 줄 때 일반 난하고 똑같이 계속 키웠는데 잘 크더라고요. 근데 분이 작았으니까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투키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저기 아시죠? 부엽이나 그죠? 마사 같은 걸로 심고 물은 너무 자주 안 주고 그죠? 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잘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하여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게 완전 제 전공 분야라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아니니까 괜히 말 잘못해서 실수할까봐 그냥 알아서 잘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흑난초죠. 흑난초는 반지생입니다. 지생에서 키워서 부엽 같은 데도 좀 자라는데도 그 다음에 지장이 없고, 피트모스도 지장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수태에서 이제 키웠어요. 이렇게 수태에서 키웠는데, 다른 거 모르고 식재는 어지간해서는 웬만한 거는 착색남보다는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웬만한 건 수태, 가는바크, 난서, 피트모스 이렇게 혼합해서 심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다른 팁은 재배에서 제가 해보니 빛이 세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빛이 세면 안 되고 반그늘에서 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빛이 아주 어두운 데서 그런 건 아니고 반그늘 정도에서 키우시면 되고, 요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년 봄까지 분갈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요거를 지난번에 할 때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쁘게 부작도 해서 했는데, 부작은 아니죠. 홈을 파서 넣었어요. 착생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집에서는 다육이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수제로 만든 화분, 그런 데다 이렇게 심어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키우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정원처럼 실내에 있다 그러면, 실내에 정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심을 때 얘가 아무래도 난이기 때문에 배수구도 필요하고 해서 다른 것도 심어져 있는 거에 땅을 파서 그 주변을 이 정도 사이즈면 한 15cm 정도로 팔고, 밑으로 15cm 파서 거기다가 얘한테 맞는 식재 있죠. 바크나 가는바크 같은 거 섞어서 거기다 심으면 정원에서 키우는 것처럼 그 연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빛이 너무 세면 잎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잎이 나올 때 굉장히 쪼글쪼글해서 나와서 이거 기형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훨씬 더 쪼글쪼글해요, 이렇게.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잎이 커면 이렇게 펴지고 무늬가 나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러진의 타멘투사. 시러진의 타멘투사는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길어요. 길게 나오고, 요런 잎이죠. 오래돼서 묵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병기가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잎만, 이런 거는 잎을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서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아무래도 길어지기 때문에 행인으로 키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꽃대가 나왔을 때 쳐주고. 그러니까 본이 이렇게 높은 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깊으니까. 행잉으로 해서 키웠을 때 꽃을 더 잘 볼 수 있고, 요거는, 온도는, 담임도서도 저희가, 유리온실 쪽에서 키우는데, 저희는 한겨울에 15도 정도고, 여름에 아무래도 얘도 좀 서늘한 게 좋고, 잎이 넓으니까 얘도 햇빛이 세면 이렇게 반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반그늘에서 키우고, 행잉분을해서 키우는데, 식재는 지금 보면, 여기가 수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사이즈까지는 수태로 해도 괜찮아요. 수태로 해서 키우시고, 나는 뭐, 바스켓인데, 뭐 설마 이렇게 큰 분으로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스켓이나 나무분이나 이런 거 심으면 바크로 심었을 때 유실되고 이렇게 바크가 다 흘러내리고 테두리를 뭐 망 같은 걸로 막아도 좀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수태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토분에 구멍 뚫린 토분에 키워도 하여튼 거리로 걸 수 있는 거로 키우는데 수태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그리고 여기서 막 너무 이렇게 커지면 그때는 아무래도 망을 쳐주고 가는 바크 굵은 바크 섞어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커졌을 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은 때가 되면 나오는 겁니다. 뭐 저온처리 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저온처리에 추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기 루스 카핀터. 이것도 이제 거의 온실같이 키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 지금 투명분에 있는데 아직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여기서 키우셔도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것도 여름에 좀 선선해야 돼요. 여름에 더우면 주근깨 같이 많이 박히고 노랗게 변하니까 그리고 잎도 막 이렇게 길어지고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하고 그다음에 빛이 당연히 온실겨울이니까 또 이것 반그늘이에요.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놔뒀을 때 무조건 노래지면 빛이 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철에 추위 약합니다. 물 다고 찬물 다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짓물 누는 것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는 얘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계나 밀토니아 이런 것들이 계통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추위 너무 춥지 않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꽃은 1년에 한 2번 정도 핍니다. 새순이 나오면 펴요. 그래서 꽃은 비교적 프리하게 잘 피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저온처리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피니까요. 키우시면 되고. 레드 드래곤. 레드 드래곤은, 네, 이거는 그냥 아무 손도 대지 마세요. 이대로 키우십시오. 여기서 2, 3년 동안 더 키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덴드로비움은 약간 저온 처리를 하지만 이게 저온 처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여풍란 뭐 또는 신비 이런 거 김기아님처럼 많이 되는 거 필요 없어요. 너무 온도가 떨어지면 잎이 막 보기 흉하게 병 걸린처럼 떨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15도 그래서 12도도 네, 하여튼 15도 전후만 해도 꽃 피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덴드로비움은 빛이 잘 들어야 돼요. 반 그늘은 안 되고요. 반 양지. 그래서 완전 떼약볕보다는 왔다 갔다 사이에서. 떼약볕에서 키울 수 있지만, 이게 봄철에 이제 하다가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떼약볕에서 너무 갑자기 나가면 탄 경향이 있어갖고, 그거는 알아서 좀 조절하시면서 서서히 나가든가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보통 때 베란다 내에서 키울 때 직사광선 받는 거 있잖아요. 유리창을 들어가서.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길어질 거고. 내년에는 곧 이제 굳어가요. 이렇게. 하나씩.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더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한 장, 2장 정도 나오고, 이렇게, 요 정도 크기에서 멈출 겁니다. 멈추면 이제 벌브가 땡글땡글 해지겠죠. 그죠? 그럼 꽃이 피울 거니까 지장 없고, 네. 이것도 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부작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그냥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키우셔도 돼요. 뒤집어서 키울 때는 이렇게 봤을 때 빛이 될 수 있으면 잎이 앞쪽이 많은 거. 그러니까 잎 뒷면보다는 이렇게 앞면이 많이 보이는 거죠.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정면이냐 이게 정면이냐 거의 예측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키우면 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이렇게 빛쪽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뭐 덴드리움 이런 같은 경우 워낙 키우기 쉬우니까 과습만 주의하시면 과습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페니시 아이 타얀모, 이게 7번.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륜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얘는 분갈이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 순이 나오면 너무 비좁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안 뽑아봐도 알겠지만 뽑아보면 이게 파라다이스하고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둘 다 묵어서 받으시면은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처나 묵은 거 있으니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이건 차후에 분촉해서 키우든가 그냥 키우다 보면 잎돌을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 미우면 내년쯤에 분촉해서 키우는 방법이고, 이거 두 개 다 거의 상태가 비슷할 거예요. 뿌리는 발달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잘 돌고 있습니다. 돌아서 이거 두 개 다 연어카틸리아하고 똑같이 키우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스모코트가 이렇게 보이죠? 올려놨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터지죠? 수명이 다 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죠. 얘도 수명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료는 별로 이제 효과가 없고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카틀리아는 비료를 좀 써줘야 돼요. 특히 대륙 카틀리아는 조금 더 일반 식물보다 비료를 조금 더 써주는데, 요거는 분 사이즈가 보통 너무 크지 말고, 그죠? 손가락 2마디 또는 1마디 양쪽으로 들어가고 또 갈아도 되고, 2마디 정도로 갈아서 분갈이를 하되, 비료는 겨울철에 가까워 있지만 바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류는 마감포 K보다는 K하고는 1년짜리잖아요. 대자가 마감포 K 이 정도에 한 4알 5알에다가 오스모코트나 홈그린 이래서 그런 12, 12, 12, 1대1, 1대1, 14, 14 이런 비료 있죠. 그런 비료를 한 20알 정도, 그러니까 마감포 K하고 이런 비료가 20알 정도 했으면 훨씬 더 잘 큽니다. 잘 크고 꽃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대륜 카틀리아는 비료를 가정에서 안 쓰면 꽃 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반응 보는 방법은 아주 바싹 말랐을 때 꽃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된 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비료를 좀 써라. 쓰는 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카틀리아 엘도라도 에미또는 10번? 이렇게 슬립분에 심어져 있고 저희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키우세요. 내년까지. 내년 한 촉, 한 툭, 2촉. 내년 가을, 여름까지 키우고 가을 되면서 분갈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1, 2 나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겠죠. 네, 그렇게 해서 키우시니까 분갈이 안 하시는 게 좋고, 요것도 비료 바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마감프 K가 없다 그러면 오스모코트나 홈그린이나 이런 거만 올리겠다 그런 분들은 요 정도면 한 10알 정도 내외로 올리면 되고, 나는 액비나 이런 관비로 키우겠다 그런 건 사실은 가정에서 꾸준히, 물론 나는 너무 좋아해서 일일이 다 신경 잘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관비나 이런 거에서 보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주고, 꽃이 필 때쯤 되면 인상가리를 더 높여주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편하게 키우겠다 그러면 오스모코나 홈그린 10알 정도 전후로 올려주고, 마감프 K 2알 정도 올려놓으면, 2~3알 정도 올려놓으면 훨씬 더 키우기 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없네요. 샘플실에 이게 뭐냐면 헤어피그 있잖아요. 헤어픽도 이게 꽃집이 잡혀서 갔어요. 꽃집이 잡혀서 갔는데, 그래서 그냥 잡힌 것들은 분갈이 좀 안 하고, 그죠? 내년까지 버티고, 왜냐면 꽃이 다 피진 않아요. 근데 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꽃 화포가 있는 상태니까, 물론 그대로 뽑아서 스테만 돼서 그냥 옮기는 거니까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나 카틀리아 보랭기아나 시룰리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꽃 잡혀 있잖아요. 요거 나올 때까지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 지면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11월 달 정도 돼도 돼요. 11월 중순 정도 지나서 해도 조금만 싹 뽑아서 수태만 덧대는 거니까 하고, 또 나는 그래도 꽃이 나와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아볼까요, 한번?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뿌리가 잘 나오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죠? 수태 이상 없고, 뿌리 이상 없고, 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요 정도 뿌리 발육하고 특별히 뽑을 때 막 바깥에 뿌리가 막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면, 하퍼가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여기다 수태만 덧대가 그냥 분갈이 하셔도 되고, 이대로 이 화분에서 내년까지 키우셔도 되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꽃을 대부분 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별히 뭐, 얘네들도 일반 카틸리아 똑같습니다. 카틸리아는 다 아주 특별한 거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반양지인데, 룩수로 따지면 뭐, 2만 룩수, TV 보니까 4만 룩수, 5만 룩수 줘야 되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2만에 3만 룩수면 충분하고 3만도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빛이 세기보다 반양지에서 반그늘 사이에 빛을 지속적으로 길게 받는 게 좋아요. 그죠? 해가 질 때까지는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키우면 잘 큽니다. 그래서 얘네 둘도, 에어픽이나 보링기아도 중대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링코 카틀리아 찌안스레스가 몇 번이야? 13번. 없네. 네. 찌안스레스. 이게 저희가 배송을 다 하고, 안 간 지역들이 있어요. 늦게 가는 지역들 거는 샘플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건 이미 다 나가서 없는 경우도 한데, 이 찌안찌레스도 똑같습니다. 찌안찌레스 받으면, 뿌리하고 다 좋을 거예요. 잎만 묵은 잎이 좀 있어갖고 살짝 상처기나 이렇게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서 뽑아서 스테만 덧대서 그냥 분갈이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 사이즈 기억나는 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봄까지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분갈이 안 하고도.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올라시아 세미엘바가 이렇게 두 번 있죠. 이런 경우도 보세요. 여기 보면 분에 비해서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촉이 나올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러면 굳이 지금 분갈이 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순 다 받아도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분이 작다고 죽진 않습니다. 물이 좀 빨리 마르면 좀 자주 주면 돼요. 근데 분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굳이 토분이 있는데 분갈이 안 하고 이대로 겨울까지 나서 봄에 분갈이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올라시아는 여느 카틀리아보다 추위에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죽진 않지만 겨울철에 문드러지든가 뭐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더 따뜻하게. 최소 15도. 그리고 만약에 난 도저히 안 되겠다. 12도, 10도, 뭐 8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물을 많이 말리는 듯하게 겨울철에 키우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내년에 꼭 볼 가능성이 간당간당하대요. 그죠? 내년에, 후년에는 확실히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뭐가 이렇게 향이 좋지? 우와. 파라다이스구나. 파라다이스. 방송하고, 파라다이스 꽃이 저거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엘도라도가 그냥, 야, 너 엘도라도. 엄청, 이게 다, 왜 이렇게 보면, 마크가 아니라 다 전부 다 오키드볼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오키드볼로만 셨어요, 이렇게. 보시죠? 얘는 은은한데,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세네요. 옆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파라다이스가, 여기가 약간 환기가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뭐죠? 그런데 건조한 편인데도, 향이 굉장히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강해요. 그래도 얘도 이제 끝나고 이제 분갈이 해줘야지. 제가 키우는 거니까. 향이 좋아요. 역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틸리아, 마지막에 14번에 비올레시아 세미엘바이스티리아타 티포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카틸리아 노빌리아 아말리아 트리라벨로는 15번이죠.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 꽃 되게 궁금해요. 확실히. 내년에 무조건 꽃이 나올 정도 사이즈고, 요거는 저는 그냥 이대로 놔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분갈이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뽑아서 요 사이즈보다 조금 큰 데다 그냥 옮겨주시면 되는데, 높지 않고 낮은 분. 노빌려도, 비올라시처럼 조금 더 이 문헌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추위 약하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뭐 키울 때 그런 건 잘 못 느꼈어요. 좀, 그러니까 가정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온실에서 최소 온도가 유지되잖아요. 최저 온도가 13, 14도 이렇게 유지돼갖고, 그렇게 겨울철 약하다는 건 못 느꼈는데,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추위에 좀, 우크라이나 다른 카틀리아보다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는 올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올려줄 수 있으면 계속 꾸준히 좋습니다. 한겨울 빼놓고는 계속 올려놔도 좋습니다. 분갈이하고 바로 올려놓아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10월 9일 난파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그 공연실 관련 당첨자 발표하고, 난파라하고, 또, 이제 공연실에 대한, 제가 이제 그 계약서처럼 뭐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저희가 키워주고 어디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하면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난파라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